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서비스나 물류 유통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제는 집에서 책상 앞에 앉아 손가락으로 클릭만 하면 원하는 상품을 집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편리해진 대신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단점인데요.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소비 생활과 관련된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준비했는데요. 대표 발의를 해주셨죠. 새누리당 이운용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정활동 하시면서 이 추진하기 어려운 현안이라든가 또 법안 발의를 만난 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제 풀어가셨는지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님의 국회의원직을 승계한 지 한 2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회생활을 첫 발을 정당에서 시작을 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정립해온 방향이 좀 있습니다만은 의정 생활을 하면 할수록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소통을 하면서 책임 있는 이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에 그러한 일의 무게와 중요성이 새삼 지금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저는 이제 지난 2년여 넘게 의정 생활을 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을 좀 해오는 것에 더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또 그런 방향으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요즘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하고 또 문제 해결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또 사랑받는 국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다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모신 이유는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과 관련된 의원님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인데요. 이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입법 취지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KBS에서 매주 방영하는 소비자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과 피해 사례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시간 날 때 가끔 제가 봐서 이거 소비자 정책에 대한 문제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제가 정무에 와서 보니까 작년에 소비자 시민 모임이라는 소비자 단체가 시중에 유판 중인 홍삼 농축액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분이 다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한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가격 왜곡 현상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의 가격을 책정할 때는 처음부터 적정 수준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그런 또 문제의식이 좀 있었고요. 또 이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사용자 후기인데 이 사용자 후기라는 것이 좀 조작하기가 좀 쉽죠. 또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되는 사용자 후기도 대가를 받는 광고성 또 후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는데 소비자들이 정보가 좀 부족하고 또 이 정보가 있다 손 치더라도 또 잘못된 정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새는 또 새로운 방식의 구매 패턴이 출현하면서 또 소비 환경이 확장되면서 이 소비 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제점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격한 소비 환경에 탄력적으로 또 대응을 하고 또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가 돼서 좀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그런 경제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런 소비자 보호법을 좀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인터넷 쇼핑, TV홈 쇼핑 이어서 이제 해외 직구까지 그야말로 해외에 있는 제품을
우리 집 안방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해 보신 이 바뀌어가는 소비 행태, 이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황을 좀 보셨습니까? 예. 네. 그 언급하신 것처럼 그 스마트폰 하나로 지금 네. 그 해외의 상품을 지금 안방에서 그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 아유, 않습니까?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예, 있죠. 예. 네. 혹시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이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 이제 연중 가장 큰 세일 기간이 시작되는 그렇죠. 첫째 날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우리 국내 소비자들도 아주 그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그렇군요. 그 소비 정보에 중요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 이런 해외 직판 규모가 시장 네. 규모가 그 통계를 보니까 2010년에는 2,700억이었던 것이 아, 지난해에는 1조 5,700억인가 그래요. 그러면 매년 이게 또 그 경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 5년 만에 5배 이상 지금 이렇게 그 시장 규모가 예. 확장이 되었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 같아 보입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전 세계가 국경 없는 소비 시대다라는 그렇죠. 말이 가능할 정도로 네. 그 소비 행태가 이제 그 국제화되어 있다고 그렇죠. 보여줄 네. 수가 있죠. 그에 따른 또 문제도 많이 또 발생되고 있는 게 또 사실이죠. 그에 따른 발생되는 문제점들, 과거에 없던 문제점들, 어떤 문제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까? 예, 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소셜 커머스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 형태가 출현을 네. 하고 또 국경 없는 경제가 현실화되면서 해외 직구 피해 등 그 종전에는 찾아보지 못했던 유형의 이런 소비자 이슈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년 7월인가요? 그 소비자원에서 그 발표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네. 해외 직구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들에게서 이제 조사를 한 내용인데 네. 피해 사례가 이제 어떤 유형이 있느냐. 그래서 반품 거부라든가 아. 또 제품에 하자가 있다든가 또 배송이 잘못되었다든가 또 환불을 거부한다든가 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든가 이게 다양한 유형의 피해 사례들이 보고가 되었고 네. 그 경험자 10명 중에 한 4명꼴로 네. 그러한 소비자 불만이라든가 피해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 결과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진짜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마주하고 물건을 고르고 사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참 난감한 아주 난감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됩니다. 이게 네. 그 피해 구제가 예. 아주 그 쉽지 않은 문제가 그렇죠. 현실적으로 소비자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예, 현재 정부 주도의 그 소비자 정책으로는 그 소비자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그 파악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요. 특히 그 정부의 그 일반 회계 방식으로 지금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은 이게 경직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낸 개정안에는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이라는 것을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핵심 내용이 그것인데 이 기금을 설치를 해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교육 등을 통해서 소비자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한 것이죠. 네. 예, 소비자들로 구성된 그 소비자 단체가 그 현장에서 가장 현실성 있게 그 소비자 문제를 파악하고 또 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 지금까지 보호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다분히 사후 수습에 치중을 이제 해왔던 측면이 강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올바른 소비 문화와 선택 방법 등을 이제 사전에 홍보하거나 또 계몽하거나 교육을 이제 함으로써 기업이 이제 국민들의 소비 행태에 적응하도록 그 유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 지금 사실 소비자 원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것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서 공정위 산하에 이제 소비자원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한계가 있고 있었군요. 그래서 네. 이제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해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네. 판단에 아. 예, 재단법인 형태의 민간 기금으로 좀 예.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민의주가 돼서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설립 취지가 되겠군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민관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이제 좀 하게 되면은 네. 소비자 이슈를 이제 현장에서 시의적절하게 또 파악하고 반영하고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부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민간 기금으로 하면 그 경직성을 좀 탈피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급변한 소비 환경에 소비자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겠다 싶은 거죠. 재원 마련은 어떻게? 그 재원은 이제 정부 보조금이 이제 먼저 있고요. 네. 그 동의 의견에 따른 지정 위탁 사업비라는 게 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그 기금 운영 수익금이 있으시고 민간 출연금 이런 것들로 이제 재원을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만 이제 기금 설립 초기에는 이제 정부가 기금 설립에 필요한 사업 자금의 일부를 좀 네.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담고 있는데 요거는 저 기재부와 예산 당국인 기재부와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보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민간 단체가 되는 것이군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나중에는 네. 결국에는 이제 네. 완전 민간 순수 기구로 네. 그렇게 이제 성격이 아하. 옮겨갈 것입니다. 예, 일단 주 목적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교육을 하고 예. 또 각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업이 더 나은 소비자에게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가는 것을 예, 그렇게 되다 보면 기업의 목표로 경쟁력도 하는? 강화되고 네.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우리 산업 또 그렇죠.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예. 네. 이 소비자권익 증진기금. 그러면은 이 아까 쓰임새에 대해서 잠시 말씀 주셨거든요. 네. 뭐 교육도 하고 정보 제공도 하고 여기에도 많은 인력이 들어가겠는데요. 네. 어느 정도 규모를 보시는지 그리고 아. 그 기금은 뭐 초반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약간의 수익 사업도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민간 추천 수익 사업을 좀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 부분 제가 제대로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예. 기금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기금은 말씀하셨다시피 네.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이라든가 교육, 그게 가장 위주군요. 그것도 네. 연구 조사, 또 예. 기관 그게 소비자 단체를 운영하거나 또 활동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경비로도 좀 활용이 될 수 있겠고요. 지정 위탁 사업은요. 그 당연히 이제 재원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지정위탁 사업도 병행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 컨슈머 리포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강한 그 소비자 정보 보고서인데요. 네. 여기에 보면 아마 2010년인가요? 그 토요타 렉서스 차량의 그 특정 모델에 대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사지 말아야 할 차다라고 네. 이렇게 경고까지도 해서 네네. 나중에 리콜 조치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해외에서는 소비자 단체가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서 사업자의 행태를 개선하도록 네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단체나 공정위에서도 네. 유사한 제도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단편적인 정보 제공에 지금 그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는 한 연간 상품 비교 정보가 100여 건 이상이나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한 30여 건 정도에 불과한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 주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컨텐츠의 넷이라도 좀 부족한 상황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이 설치가 되면은 우리 나라도 이제 상품의 비교 정보 제공 사업을 더욱 체계화할 수가 있고 또 온라인으로 소비자 참여형 소비자가 참여해서
그 상품의 비교 평가 정보를 예, 예.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그 컨슈머 포털도 구축해서 운영할 수가 있겠다. 그런 또 목적이 지금 현재 이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또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그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좀 지원할 수도 있겠고요. 네. 아유, 할 일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또 아까 말씀하신 네. 동의결제라는 것이 네. 그 동의결제라는 것은 이제 공정위 관련 법안을 이제 사업자 기업들이 위반했을 때 네. 이제 그 위반 대상 기업이 그 소비자 피해 보상 등 이제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하면 공정위가 그 신속히 그 위법성을 판단을 하지 않고 신속히 사건을 종결 처리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이제 해당 그 기업들이 공익재단을 또 설립을 해서 네. 그 재원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운용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걸 또 그 기업이 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활용하려는 자기들의 위법사항을 면책하려는 네. 이런 그 우려가 또 있다라는 그렇군요. 맹점이 또 있을 수도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동의의결제에 따른 위탁 사업을 이 기금으로 편입을 시켜서 기금에서 그걸 집행을 한다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좀 담보되는 기틀도 마련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좀 목적을 두고서 네네. 이 기금을 설립하자라는 네. 법안을 내게 된 것이죠. 그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최근에 그 소비자 알 권리 확보 토론회를 개최하셨는데 이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응들도 좀 청취해 보셨습니까? 아이 그럼요. 뭐라고들 말씀하시나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네. 제가 낸 법안 내용에 공통의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지금 들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소개를 네. 해드리자면 우리나라 그 소비자 정책의 최고 권위자이신 그 서울대의 조동성 교수님께서 네. 발제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 단체라든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정부 측 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발제도 해주시고 패널로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소비자를 단순한 보호 차원이 아니다. 네. 이거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힘의 원천이고 무기고 그 수단이다. 이건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에 대한 것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네. 라는 그 말씀이 아주 저한테 감명 깊게 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 발제자 및 토론자 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이 행정 중심주의적 사고를 지향하고 민관의 그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서 가야 된다. 제 법안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또 그리고 또 소비자 역량 강화하는 것이 바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선행적인 필수 요건이다. 예. 이 같은 내용을 제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인식들이 서로 같은 인식을 공유하다 보니까 네. 제 법안에 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그 법안 빨리 처리를 해달라, 통과를 시켜달라 네. 이런 촉구하는 내용의 토론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언급을 해주시면요.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이제 급변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이 피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을 예. 해야 되는 것이 이 소비자 정책의 주가 돼야 됩니다. 네. 현재 그렇게 가는 것이 또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에도 그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소비자의 수준을 보여집니다. 올려놓을 수 있는 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요즘 관심을 쏟고 계신 법안,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신 법안 있으신지요? 예. 네. 그 모든 국민은 이제 소비자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우리 민생 현안에 가장 그 우선시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소비자 기업법을 발의한 거고요. 네. 또 제가 이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도 지금 발의를 해놨습니다. 네. 지금 최근 대중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동시에 그에 따라서 또
많은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 체육시설 사업자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제 휴업을 하거나 또 폐업을 하거나 네네. 또 뭐 그 사업을 이관하거나 그렇죠. 하는데 이걸 사전에 이용객들에게 고지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거나 이런 불만들이 예, 많이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체육시설 사업자라든가 또 사업장을 대여해준 건물주 네. 또 관할 지자체의 장 등에게 네. 사전에 이러한 계약 변동 상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를 해야 된다. 아. 그런 의무를 부과를 하고 네. 만약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는 처벌 규정이 예. 당연히 아이, 꼭 담았고요. 필요한데요. 이렇게 우리 생활과 직결된 네. 그런 부분에 저는 관심을 두고 그래서 네. 제가 고민하고 또 제시하는 정책들이 반드시 행복한 국민 생활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자세에서 네. 앞으로 그 의정 생활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응원해 주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이운용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